안녕하세요, 댕댕셰프입니다. 집에서 직접 수제 음식을 만들기 힘들다면 질 좋은 사료에 자연식품을 조금씩 섞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세요. 수제 사료하고 건사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수분입니다. 이 건사료는 가공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하고 이 화학적인 첨가물로 보충하기도 하지만 수분은 보충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수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포의 주성분인 영양소를 소화 흡수를 돕고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배뇨와 배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게 해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신장 등의 장기가 손상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 수분을 다량 섭취할 경우에 당뇨병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가 수분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반려견 스스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기 못해요. 또한 억지로 물을 먹이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 이 건사료의 수분 함량은 5에서 8%밖에 안 돼요. 하지만 수제 음식이나 습식 사료의 경우는 수분 함량이 70%에서 80%까지 돼요. 이 정보를 들으시면 평소 건사료에 수제 음식의 보충이 왜 필요한지 느껴지실 거예요. 수제 음식 만드는 게 어려우시거나 요리를 못한다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식재료도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드시는 것으로 많이 구성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재료 준비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영양소는 물론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 수분을 효율적으로 쉽게 데일리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를 모두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위주로 해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조리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일부는 재료를 볶아서 아이들 먹여주시면 되고요, 일부는 프레시 상태로 아이들 먹여주시면 돼요. 오늘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스톡을 두 가지를 준비해 놨어요. 하나는 조개로 만든 스톡하고 하나는 피쉬 스톡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스톡뿐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치킨 스톡이나 야채 스톡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용하셔도 관계없으세요. 그럼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물에 불린 재료는 수분을 충분히 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육류를 볶으실 때는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요, 중약불 정도로 해서 은근히 익혀주세요. 지금 기름을 많이 안 붓는 상태라 겉에만 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완성됐습니다. 많아 보이죠, 종류가. 제가 이렇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건사료만 먹이시는 분들 중에서 이 건사료가 과연 아이들한테 충분한 영양소를 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사료를 먹이실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먹여주시면 아이들 영양이 훨씬 좋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통 보관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뭐 3일에서 뭐 일주일간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절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상하기가 쉬운 재료들도 있잖아요. 가령 두부라든가 삶은 계란 같은 경우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3, 4일 정도면 금방 상할 수가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걸 우선적으로 먹여주시면 되고요. 이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해서 일주일치, 막 보름치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재료를 보여드렸다고 해서 굳이 다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현재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께 매칭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재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신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한테 영양과 수분을 좀 더 쉽게 보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리한 이 재료 외에도 집안에 가지고 계신 재료들 있잖아요. 가령 저는 닭고기를 이용했는데 현재 오리고기가 있으시면 오리고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흰살 생선도 이용했는데 뭐 광어살이라든가 뭐 도미살이라든가 뭐 가지고 계신 다른 아이템으로 이용해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을 아이들이 먹으면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아이들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더해 주시는 양은 전체 사료량의 10%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많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이 스톡을 꼭 넣어주세요. 아이들 수분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파우더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같이 뿌려주시면 되는데, 파우더는 목에 걸려서 캑캑거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스톡을 이용하셔서 같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단백질로 소고기를 넣어줄 거고요.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호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서 비타민이 중요하죠. 그래서 과일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전 딸기를 여기서 넣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톡을 넣어줄 건데, 이번에 조기 스톡을 넣어줄 겁니다. 이 조기 스톡은 타우린도 풍부해서 아이들 영양이 엄청 좋습니다. 이번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할 거예요. 이제 두부 구워준 거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과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비타민 A, 미네랄이 풍부해서 아이들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는 엄청 좋죠. 면역력 강화도 되고 동맥경화도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톡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백질류를 한 통에 다 넣었고요. 하나는 야채류를 다 넣었어요. 또 하나는 과일류하고 스톡 이런 것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넣으시면 아이들 주시기도 너무 간편하죠. 이런 것을 응용하셔서 아이들 주시면 됩니다.